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마치 쿠데타 음모가 적발된 것처럼 갑자기 수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시작된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가 어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혐의 없음입니다. 혐의 없음인데 미련을 남기기 위해서 기무사령관이 아직 미국에 있으므로 기소 중지하고 일단 수사를 중단한다. 내란 음모라고 수사를 시작을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넉 달 동안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국군을 쿠데타 음모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기무사라는 중요한 국가 수호 조직을 해체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 책임은 국군 통수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다급한 수사 지시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국군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국방장관을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을 배제해버린 것이죠.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때 왜 사표를 내지 않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도 대통령은 몇 차례 불법행위, 일탈행위, 나중에는 범죄가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엄청 압박을 받았지만은 204명을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쿠데타 음모, 내란 음모, 촛불 시위 진압용이라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김관진 전 국방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불려가고 피의자 신분으로 또 불려갔어요. 언론이 특히 KBS, MBC, SBS, JTBC가 앞장서 가지고 소설을 쓰고 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동네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 핵무장한 북한군과 싸우기도 벅찬데 등에 칼을 꽂는 반군 선동이 3, 4개월 정도 계속되었는데 어제 용두사미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기소 중지라고 했지만은 조현천 씨가 돌아오더라도 뭐 새로 나올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자를 다 조사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누가 이런 소모적 이 판국의 군대를 모함하는 그것도 내란 집단 쿠데타 모의 집단으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전 국방장관은 국방장관대로, 이 방송사는 방송대로 이 정도의 오보를 했으면은 선진국 같으면은 이 방송사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엄중한 이것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군 선동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 막강한 수사진이 구성되었으니까 이제 수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반군 선동 세력 수사로 바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윤영석 의원이 어제 발표한 성명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란 음모로 몰아세워
국가안보기관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인 현 집권 세력은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번 수사 중지의 표면적 이유는 핵심 피의자의 부재다. 핵심 피의자가 지금 없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일찍부터 이 내란 음모죄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려면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성과 실행 행위를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과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한민구 전 장관이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고 보고를 받은 뒤에 그거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냥 잘 보관하라 라고 끝낸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처음부터 요란하게 출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7월 10일 인도 방문 중 갑작스럽게 대통령 특별 지시라며 독립수사단, 사상 초유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일부를 공개한 지 5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이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으로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 긴급한 상황이라면 그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넉 달이 지나서 수사를 한 것부터가 불순하죠. 7월 20일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총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이건 왜곡 정도가 아니라 조작이죠. 즉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는 게 아니고라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국가기관을 점거하는 등 폭력화될 때 대비하기 위한 검토 문건에 불과한 것을 촛불 집회 진압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문건 공개 후에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2017년의 12.12 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7월 27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혐의라고 언급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딱 정했습니다. 불법적 일탈 혐의. 그 방향으로 수사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니까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 사이에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어요. 기무사에 혐의를 만들어서 덮어 씌워놓고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기무사 해체해서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무사가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방송 3사 그리고 JTBC는 해당 문건이 공개된 이후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는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서 촛불 시위를 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과 탱크에 희생될 뻔했던 사건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습니다. 문건에 나오는 다양한 검토사항 및 시나리오 중 일부만을 인용해가지고 계엄군의 언론사 장악, 국회의원 체포 등 공포감을 조장하는 보도를 메인 뉴스에 연일 올렸던 것이 불과 넉 달 전입니다. 그런데 어제 합수단이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고 KBS 뉴스 9 및 SBS 8시 뉴스는 7번째, JTBC는 8번째 소식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턱도 아닌 의혹을 제기할 때는 톱뉴스로 하다가 그 의혹이 부정되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언론기관입니까 이거? 이게 명색이 대한민국 4대 방송이 하는 반저널리즘적, 반국가적, 반사실적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내 방송입니다.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송을 보면은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러나 어제 보도에서도 미련을 절대로 한국의 언론은 특히 방송은 오보했다고 해서 오보가 밝혀지더라도 오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JTBC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미국의 도피해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 의혹을 밝히는 것도 동시에 미뤄졌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는데 무슨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소설 중에서도 아주 저질 소설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소설을 쓰면 안 되죠. 소설가가 써야죠. 소설가가 기사를 써도 안 되고 기자가 소설을 써도 안 됩니다. JTBC는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 중지에 대해 기소 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못 끝낼 때 하는 조치입니다라고 설명해가지고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동안 했던 보도 취소합니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아니면 말고식 선동에 대통령, 여당 대표, 전 대표, 공중파를 쓰는 KBS, MBC, SBS 그리고 종편 JTBC가 가담을 해가지고 국군은 국가입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을 이렇게 괴롭히고 국가 수호의 핵심 기구인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들에게 책임지우는 사람도 없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도 아니고 법치국가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